예. 아무래도 대선은 사람을 많이 보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예를 들면 하나의 숙제들을 남긴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층이 매우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취약한 후보나 문제가 있는 후보가 있으면 보수 유권자들이 쫙 거기에 밀집해서 엎어버리는 것들을 지금 이번에 정확히 보여주는 거지 정확히 않습니까? 보였습니다.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관이 대단해요, 유권자들이. 이게 무슨 뭐 어디서 오더를 내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야 여기는 좀 저 약해. 후보가 안 돼? 우리 모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서 그냥 거의 미사일 폭격하듯이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보나 보수나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은 매우 전략적 투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기 못 따라가면 큰일 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아쉽죠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측면은 물론 있죠. 구도에서 7, 8석 정도는 구도예요. 서울 같은 경우 11석을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구도에서는 7, 8석, 8, 9석 정도까지도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생각하면 8, 9석은 이제 구도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에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 후보 약간 약하네라고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현역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던 대체 인력들, 새로운 얼굴들인데 그분들이 좀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중진 재배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김태호 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권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새롭게 이제 들어가서 뭐 잘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또 뭐 아쉽게 또 뭐 낙선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새로운 인물이 갈 때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우습고요.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이렇게 신설 정당이 3% 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3% 안 된 당들도 진짜 많아. 지금 39개나 비례 나왔는데 진짜 한 석도 못 얻은 정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30개가 훨씬 넘잖아요. 근데 11개, 12개를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왜 이 현상과 그리고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2016년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사례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거의 이제 여기서 더 높게 왜냐 그때 그 당시에는 2등을 했으니까요. 지역구를 호남을 좀 아니 그 비례에서요. 그렇죠. 비례에서 2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3등을 해서 의석수는 같았습니다만 비례 득표율에서는 국민의당이 2등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제 호남에서는 지역을 석권을 거의 했었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응징을 했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응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당 개념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때랑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한 측면에서는 정권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데 더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호남 지역과 진보층의 지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반성적인 또 응징이기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역구가 없는 정당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싸울 수는 있는데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 후 우리가 지역구에 선거 후보를 내서 갈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당 개념이 아닌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앞으로는. 전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갈등면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좀 좋은 효과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런 측면의 관측,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의 차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5%까지 막판에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데 정의당,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 0석을 차지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사실상 몰락을 하고 그리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이 이제 사라져버린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영석을 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살려줌으로써 이준석이 3년 후에 또는 3+5면은 8년 후에 상당한 입지를 대통령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밑자락은 분명히 기반을 만들어줬다. 돌멩이 하나는 국민들이 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은 말할 게 없고요. 민주당은 이재명이 있고 국민의힘은 난립을 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그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사실상 참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네. 제3정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권력으로서의 예.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직적으로 사실은 고정적인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역이건 아니면 계층이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새로운 이념과 비전인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이념과 비전도 꼭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공약을 내세우는 거 보면 기후도 이제 접근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지역구가 지역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비례는 약간 그 임시적인 의미에서의 지지세죠. 그런데 이게 약간 스피드오버 돼가지고 일상적인 정당 지지도에서 만약에 두 자릿수, 지금 두 자릿수가 되긴 됐는데 네. 그게 두 자릿수가 한 20%의 가차이 아니면 20% 넘게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제3세력으로 고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니 지방선거에 2년 후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방선거에 당신네 그 잠바 내가 입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가 그 양분이 아니고 3분이 되는 거죠. 3분이 되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주요한 광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당장 지금 3위가 돼버렸어요. 예, 실제로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적 거점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쪽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PK라는 거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산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완벽하게 전재수 후보를 제외하고 다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재수 후보는 원래 탄탄하죠. 탄탄해.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세 석인데 한 석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당은 성공했지만 소위 조국이라고 하는 수장을 가지고 있고 고향이 부산인데 그쪽에서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본인이 그런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러네. PK 내에서의 비조지민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비조지민으로 갔을 때에 사실은 비조는 됐는데 지민으로 갔을 때 심리적인 어떤 문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이 가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사실은 비조지민도 안 되고 비조도 안 되더라라고 하면 이건 진짜 전면적인 수정이 되는 것이고요. 비조는 됐는데 지민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후보를 그러면 내라. 지역구 후보도 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